중국이 미국 폭격기 요격을 시도했습니다. 최근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남중국 해상에서 중국 젠11 전투기가 미국의 B-52 폭격기의 진로를 방해하며 요격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는 국제공역인데다 B-52는 국제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 매우 일상적인 작전을 수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도 공개된 영상 속의 젠11은 B-52의 고작 3m 이내로 접근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심지어 사건이 벌어진 시각은 벌건 대낮이 아니라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야간이었습니다. 시속 수백 킬로가 넘는 전술기의 비행 속도를 생각하면 언제든 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간덩이가 배 밖으로 나온 게 아닌 이상 무력 도발이나 다름없는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게 한두 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태사령부는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2021년 이후 최근 2년간 중국이 남중국해 국제공역상에서 미국을 상대로 벌인 유사도발 행위만 무려 180건이 넘는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미국 국방부 역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국제공역에서 합법적으로 작전 중이던 미군 항공기에 대한 중국 전술기의 위협행동 사례 15건의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이 중국 파일럿들은 위협적인 기동과 고속 접근뿐만 아니라 조명탄을 발사하거나 공개무전으로 꺼져라며 욕설을 내뱉는 등 아나무인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선을 정말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미국이 먼저 실수하길 유도하는 꼴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미국 국방부는 이러한 중국의 도발이 상당히 조직적이고 의도된 행동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내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이를 빌미로 미국과 동맹국 간의 틈을 벌리기 위함이라는 건데요. 이를 알고 있는 미국도 강력한 수위의 비판 성명을 발표하긴 했지만 본격적인 움직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남중국해를 비롯한 공해상의 작전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는데요. 확실히 이것만 봐도 현재 국제정세가 기존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이 아닙니다. 반면 중국은 대놓고 미국을 압박하며 자신들의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이 당연한 상식에 적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역시 살아남을 수 없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첨단 전략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준비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중동의 긴장감이 폭발하면서 동북아의 군사적 위기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파국으로 치달은 양안 관계는 인도 태평양의 평화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많은 전문가가 중국의 대만 침공이 반드시 도래할 예견된 미래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시기로 시진핑의 사면임이 종료되는 2027년이나 신중국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을 꼽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러한 추론을 증명하듯 중국은 시도 때도 없이 자국의 군용기나 함정을 이용해 대만의 방공식 별구역을 침입하고 있으며 그 횟수는 일상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잦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만약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불안에 휩싸일지 말할 것도 없는데요. 게다가 중국의 패권주의를 우려하는 미국의 강력한 견제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아직 실질적인 총성이 오가지 않았을 뿐 이미 양안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순간 속 최근 중국이 Y9 정찰기를 민항기 아래 숨겨 대만 해협을 침범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가 대서특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정찰기인 Y9이 대만 해협의 중간선에서 약 7.8km 떨어진 지점부터 상하이발 홍콩행 민항기의 뒤를 따랐고 이후 수직 낙하하여 약 10분간 유령 비행을 했습니다. 커다란 민항기 아래에 숨어 레이더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일종의 트로이 목마 전술인데요. 지금 대만의 레이더 수준으로는 중국이 민항기를 엄폐물로 삼아 전술기 3대에서 5대를 수직으로 배치한다면 꼼짝없이 폭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만 해협의 넓이를 생각하면 기껏 해야호에서 10분이면 대만의 모든 주요 도시를 폭격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의 트로이 목마 전술은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민간인이 탑승한 민항기를 일종의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끔찍한 전술입니다. 대만이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려면 민항기까지 격추 범위에 포함하며 완전한 고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대만 해협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동북아 국가들에도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대만 해협은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이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해상 통로입니다.
그만큼 지정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막대한 가치를 가지는 곳이며 중국이 진정한 세계 패권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선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구분됩니다. 이에 중국을 견제할 키카드로 주목받는 대한민국의 역할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연간 수출 규모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8%나 되며 연간 해외 교역의 90%는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일대의 해양 수송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은 대한민국이 속한 동북아에서 인도 태평양으로 연결되는 해상 통로로 지정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니 대만 해협에서의 분쟁은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로 생각할 수 없는데요. 문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독점하려는 중국이 대만 방향으로 함정과 미사일, 전투기 등을 다수 배치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 8월 미국 하원 의장이 방문했을 당시에는 무려 19대의 무인기를 군사경계선 넘어까지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 시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이 대만의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한 횟수는 2020년 이후에만 약 4,500차례에 달합니다. 또 2022에서 2023년에는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하며 최신의 구축함을 투입하는 한편 임의로 봉쇄구역을 설정해 탄도미사일을 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대만 주변 해역에서는 중국 소속 군용기와 군함이 심심치 않게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은 대만체 전선에 자국의 최첨단 해상 전력인 대형 무인 수상함 LUSV 통칭 유령함대를 배치했습니다. 유령함대는 미국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던 드론 함정 개발 프로젝트의 결과물인데요. 전투함정 보유수에서 우위를 점하는 중국 해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무인화 전략 중 일부입니다. 현재까지 총 6대의 시제함을 제작한 미국은 시험운항과 훈련을 거쳐 무인함정의 성능을 확인했고 이것이 대만 해협의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LUSV는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을 건조할 예산으로 무려 7척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성능은 압도적이지만 비싼 비용으로 논란이 많았던 주말 특급 구축함 세대에 LUSV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3개 이상의 수상함 전대와 맞먹는 영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총 비용은 주말 특급과 LUSV의 조합이 훨씬 저렴합니다. 게다가 무인함정은 비교적 규모가 작아 방어망 돌파에 탁월하고 만에 하나 침몰된다 하더라도 인적 손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수상함을 대신한 근접 정찰이나 공격 작전 수행도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LUSV는 록히드 마틴의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축함과 다를 것 없는 고성능 레이더로 육해공 전방향 목표 탐색이 가능하고 16에서 32개의 수직 발사관을 통해 대한미사일, 요격미사일 등 타격까지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고작 전장 5m 남짓의 소형 수상 드론으로 크림반도에 주둔 중인 러시아의 흑해함대를 어떻게 몰아붙이고 있는지를 떠올리면 미국의 LUSV는 분명 중국의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사실 이러한 무인함정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는 AI 플랫폼이 주도하는 본격적인 군비 경쟁 시대가 도래했으며 이는 안보 패러다임의 근간을 흔들 혁신적인 일이 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장 수년 내 국방 관련 분야의 기초 첩보들은 AI가 분석하게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 중인데요. 이에 이제까지의 군사관료 체계와 운영 방식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지스와 해상 드론으로 타격력을 높이기 위해 4차 산업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 4.0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총 17개 과제를 식별한 상태입니다. 이는 새롭게 꾸린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단행했던 지난 2022년 중국의 군사행동은 중로연합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까지 이어져 동북아의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이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하면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확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은데요. 대만 해협의 긴장도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요구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세계적 추세에 맞춰 이지스와 해상 드론으로 타격력을
위력을 높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실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발을 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한중 간 교역 규모가 상당한 데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칫 북한의 위협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다양한 첨단 기술과 연계된 AI 기반의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양 감시와 타격 능력 보강은 결국 대북 대응력 향상으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의 감시와 탐지, 추적 능력이 강화됨으로써 수중킬 체인 능력을 증대하고 이에 대한 대량 응징 보복 체계도 가출 예정입니다. 또한 이지스급 구축함에 탑재된 탄도미사일의 요격 능력을 확보해 해상형 KAMD 능력도 높여갈 계획인데요. 여기에 사업이 진행 중인 저궤도 초소형위성을 활용한다면 해양 영역 인식 체계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 케이스입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고질적 난관인 인력과 예산 부족이 대표적인데요. 미래 전장 환경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필수적인 내용이지만 전체 시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비용이나 인력은 난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강력한 해상 작전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전력 증강 예산과 전문 인력 확보가 당면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제약과 인구 절벽 등의 문제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못지않은 최악의 지정학적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왔는데요. 이제는 동북아 평화의 균형을 이룰 핵심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발맞춰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리고 개선할 것을 고쳐나가는 과감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